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29년 보험회사의 보험 감독관이었던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5만 건의 사건 사고를 분석 통계한 결과 하인리히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즉 대형 사고 한 번이 일어나기까지 작은 재해가 29회 조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300회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 일명 1대 29대 300 법칙인데요.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암시하는 작은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예방함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비단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위기나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늘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이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대형 사고 나는 원인을 보면은 사람의 욕심, 또 방심, 거기에다가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네. 또 그거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네. 뭐 백화점 붕괴 사고에 500명이 죽었고. 네. 그런데 어떠한 사고는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고 어떠한 사고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대형 사고를 활용도 하고 사실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생명 잃은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하는 척하면서 별로 자기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에도 뭐 서울시청 앞에 천막 친 거 제거하는데 그거는 제거하면서 그 세종대왕 앞에 세월호는 무기 연장을 한다. 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을 정말 슬퍼서 국민들이 저러는 건지 정치권에서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한 번 정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침착하게 누구를 위한 네. 뭐 천막을 치고 거기다 또 영구적인 뭐 저기를 해놓는다는데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동상 있는 거 다 때려 부셔도 누구 하나 말리지를 않는데 저런 거는 벌써 4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천막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어떠한 대형 사고가 난다. 네. 작은 사고가 난다. 미연에 방지하고 방심하지 말고 생각했으면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 같고요. 예. 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게 안 일어났을 때는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고 예. 사람 인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가장 나라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미연에 방심하지 말고 어떠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은 예.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죠. 예. 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극동방송 익산 운영위원장 심순택 장로님입니다. 네, 심순택 장로님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익산에 극동방송 세워지는 게 소원이겠죠? 그렇습니다. 왜요? 그 익산이 그 복음화율로 보면은 전국에서 아마 두째 번 정도로 갈 정도로 복음화율이 네. 높습니다. 그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를 추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익산이 조그마한 동네인데 한 30만 정도도 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불교가 총 본부가 거기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 더 이렇게 그 신앙인들이 뭉치고 피임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CBS 기독교 방송이 한 30여 년간 익산에 거주를 하면서 기독교 문화사역에 상당히 앞장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전주로 옮겨갑니다.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가시는 분 잡을 수는 없고 정말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을 유치하자라는 그 열의가 대단했었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도 했지만 아직까지 방송국 허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전 극동 방송 익산 본부로서의 한 7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전라북도에 복음 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허가만 내주면은 막바로 시작을 할 텐데 예, 그때 이제 장로님께서 예, 뭐 사무실도 마련해 줄 거고 예, 또 닭도 몇 마리 팔아서 예, 마이크도 좀 사야 되고 예, 아마 금년 안으로 뭐 허가가 나오면 예, 내년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기도 많이 하시면은 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장이시고 또 예. 한국 육회협회 부회장이시고 또 예. 익산 한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자조금이라는 것은 네.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그 생산한 그 숫자대로 약간의 거출을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농업의 현장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매칭 펀드를 줍니다. 연간 한 그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이제 소비 홍보, 그다음에 그 광고 그리고 수급 조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농업 기반을 이게 갖추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단체고요. 그 조직을 제가 그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익산이 비록 그 도세 시세는 좀 전라북도에서 작지만 그 양계 산업은 그 하림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양계 산업에 한 30여 년간 이렇게 종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개인 사육을 떠나서 유탁 사업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연간 한 200~300만 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정도로 키워놨습니다. 네. 장로님 어렸을 때 예, 양계하면 집에서 한 20여 마리 그렇죠. 모이 주고 예, 돌아다니면서 예. 쪼아 먹고 그다음에 결혼 나오면 예, 그 예, 팔아서 예, 좀 용돈 쓰고 그런 정도인데 예, 지금 규모가 예. 양계를 한다 하면은 몇 수나 키워요?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총 사육 규모는 연간 한 9억 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억 마리. 9억 마리요. 우리가 9억 마리 정도를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외국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수입을 해서 쓰는 예. 상황이니까 굉장히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예, 많이 발전은 했지요. 거의 산업화가 됐지요. 그리고 예. 달걀이 모자라서 예, 다음 나라에서 뭐 수입도 해오고 그렇죠.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는 그만큼 생활 수준이 올랐다는 거죠. 예, 많이 좋아졌고요. 옛날에 우리도 닭을 좀 키워봤는데 예. 마당에 예, 예, 계란 몇 개 남은 아버지 상에나 계란이 올라가지 예, 우리 애들은 뭐 계란도 못 먹어보고 그렇죠. 예, 소풍 갈 적에는 뭐 찐 계란 몇 개 가져가는 거고 예, 닭도 1년에 한 번 정도 뭐 백숙이나 만들어서 예,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갖다 놓는데 예. 닭고기가 저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우리 생활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 닭고기라는 것은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고3제 식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방은 낮고 콜레스테롤이 낮고 단백질은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 특히 여자분들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닭고기 가슴살을 필수적으로 먹어야만이 그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도움이 아니 된다고 우리 그래서 산녀들도 많이 먹습니다.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예. 일주일에 그 튀긴다. 예. 집에서 그냥 전화로 걸어서 갖다 먹는데 치킨요. 예. 예. 닭날개 뭐 그런 거. 예. 이제 그렇게 식성이 바뀌고 예. 또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예. 그럼 장로님네는 몇 수를 지금 제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농장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위탁. 산업화가 돼가지고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200만 수 정도에서 한 300만 수 정도 저희 그 법인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료는 외국에서 들여오고. 사료는 이제 그 원료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사료 회사에서 제조해서 거의 이제 쓰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뭐 AI인가 뭐 이런 예. 게 한번 들어오면은 예. 몇십만 마리씩 갖다 묻어버리는데 피해가 예. 좀 크죠.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죠.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저도 올해 한 10여만 수를 살처분이라고 하지요. 이제 인근에 저희 농장에서 발생하지는 않고 인근에 발생을 해서 그 반경 3km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메모를 합니다. 정말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마리, 30마리 킬 때 정성껏 키우잖아요. 지금 산업화가 됐다 그래도 정말 그 정성껏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는 닭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한 10만 수를 일시에 묻어버릴 때 심정은 참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묻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다 두고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가장 빠른 AI 종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방역 대책에 뭐 따를 수밖에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예, 예, 그런 예. 게 AR이라는 게 뭐 그렇죠. 말도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죠. 예, 뭐 몇 마리 시키는 상황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은데요. 이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후나 엘니뇨나 이런 모든 현상에 의해서 예. 새로운 질병이 막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국이 이제 한창 예.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가 됐죠. 예, 이게 이 주류 인플루엔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라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주로 감기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걸리죠. 여름철에 온도가 좀 높으면은 바이러스가 활동을 거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온도가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면은 바이러스 활동이 거의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 또 올 수가 있죠. 네. 그것을 이제 예방하고 안 오게 하는 것이 정부나 우리들이 이제 방역을 철저해서 막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많은 주부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계란값이 그래서 한참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예. 떨어지고 있어서. 예, 그 네. 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120일 정도 병아리에서 120일 정도에서 150일 정도 돼서 산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1년 정도 산란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제 알로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한 30% 이상이 되는 산란계들이 매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후보 닭들이 적어도 120일 정도는 병아리가 한 120일에서 150일 정도는 커야 다시금 산란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예. 계란이 좀 부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서 한 2, 3개월 후에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예. 유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아니 그럼 이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량이로 키우는 그 닭에 대해서 예. 수탉은 별로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 어떻게 이게 병아리가 돼요? 그 종계라고 그러는데요. 종계는 수탉과 암탉을 함께 합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합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인공 수정이라는 그런 절차를 네. 거쳐서 수정을 해서 이제 어. 그 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암수가 거의 이제 반반씩 나오거든요. 사람이 아들과 딸이 반반 나오듯이 거의 반반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 알은 암탉만 낳잖아요. 수탉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도태됩니다. 그렇구나. 예, 예. 네. 그 이제 결함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 암탉을 더 키우고. 예,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익산 운영위원장이신 심순택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그 익산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유치하자라는 여러 같은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뜻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정부의 방통위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국회하고도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배숙 권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고 저희 동네 살았고 학교로는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조배숙 의원이 네.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위원장이라면은 방통위를 이렇게 예. 관할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배숙 의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총무를 제가 한 1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에 조배숙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김정한 목사님 정말 그 감사하게도 극동방송 대전 극동방송 익산 본부로 허가가 나서 지금 예. 7년이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방송국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전라북도에 좀 팽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총무인데도 부위원장 그리고 수석 부위원장이란 제도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올 1월달에 위원장이 됐어요. 사실은 네. 올반한 겁니다. 앞으로 장로님을 통해서 예, 방송국이 하나 세워지면은 예, 그건 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거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광고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아마 익산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무척 좋아할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예. 그건 그렇고 그런데 아드님이 결혼을 할 때 예. 서울 운영위원 청장년 운영위원장 딸하고 어떻게 예. 인연이 돼서 예, 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지금 아드님은 뭐 해요? 지금 그 하림이라는 회사에 그 지금 예, 거기도 예, 예. 거기도 이제 제 사업을 나름대로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저희는 그 모토 자체가 우리 농업을 굉장히 무시하고 소외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놓은 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예, 당신 대에서 다 키우는 거는 오케이인데 뭐 아들까지 이어주느냐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니, 다 설득을 했고요.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산업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닭을 한 200만 수에서 300만 수를 키우면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한 이걸 100일조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100일조라 그러면은 한 2만 수나 3만 수 정도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냉동을 해서 교회나 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병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좀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닭을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삼계탕 대접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시는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제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100일조를 구상을 했고 네. 그래서 한 2만 개에서 3만 개를 매년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나 시설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나누어 아니, 내가 그 줍니다. 지인자가로서면 예. 교도소에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하만에 한번 갔었죠. 예, 그러게 네. 예. 그래서 나는 뭐 그때
장로님이 그런 거 하는 것도 몰랐어. 네, 그냥 극동방송에 총무로 하는 것만 알았지. 예. 뭐 양계를 했는지 뭐 주유소를 했는지 그런 건 일체 몰랐어요. 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예.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보시면은 예.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2만 개 정도를 했는데 이제 좀 더 늘려야 될 상황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제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 제가 드린 닭을 잡수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1년에 한 2, 3만 명 정도가 닭을 드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 한 번 정도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고 예. 힘들 때마다 제 귀에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돼서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 익산의 예. 극동방송 생기기를 위해서 앞으로 예. 100일 기도를 하면은 예, 그 100일 안에 응답이 돼가지고 예, 우리는 또 돈이 있어야 또 짓거든요. 예, 예, 예. 그것까지 겸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 제주도에 지금 FM 방송의 허가가 나와서 예.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2층 슬라브가 올라갈 텐데 예, 참 하나님께서 예. 뭐 제주도나 익산이나 인구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 익산이 32만 명 정도 근데 되고요. 그 주변에 주변에 이제 전주가 한 70만, 예. 그 군산도 한 30만, 잘 전북 들릴 20만. 텐데, 예, 그쪽에도. 그쪽에 100만 명 이상의 그 듣는 식구들이 있지요. 예. 그럼 장로님은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안 식구가 그 성악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수요일 날 제가 그때 뭐 회사 일로 뭐 출장을 가서 저는 수요 예배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저희 안식구인 문권사가 그때 저희 교회에 있는 친구를 따라서 한번 왔대요. 그래서 친구가 이 친구가 또 음악을 잘하고 찬양을 잘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을 하니까 참 찬양을 잘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했다고 그러고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은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자리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성가대 주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안타까워했었는데 주의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순택 그 총각 안수 집사가 있는데 그냥 뭐 그냥 볼 것 없이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근데 사모님이 별로 의도 제기하지 않고. 예. 그때 당시에 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총각 집사랍시고 있고 뭐 그 회계 직분을 맡고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예.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 처가댁은 예. 다 그쪽도 예수 믿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혼자만 믿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은 뭐 26살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26살이면 상당히 그렇죠. 이제 시집갈 나이가 시집갈 나이가 지났는데, 꽉 찼다 해가지고 빨리 그냥 찾아라. 도매금으로 막 넘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때 네.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 교인들한테 심순택 이 집사하고 문미래 이 네. 자매하고 결혼하게 우리 그 40일 작전 기도 들어가자. 그래야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많이 도와주셨네요. 성가대 주의자도 오고 예.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던 교회 지금까지 나가서 장로님 되시고. 아니요, 교회는 바꿨어요? 한번 옮겨졌어요. 예. 그랬구나. 예, 예. 야. 그때 그 중매하셨던 목사님 지금도 제가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원로 목사 되셨는데요. 그럼 이제 가족 관계는 예. 애들이 몇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고요. 큰 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참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통해서 그 중앙사 청장령 위원장이신 이일철 장로님의 딸 그 성은이하고 저희 아들 상훈이하고 결혼을 그 했고요. 며느리는 반주하고
반주하고 시어머니 노래하고. 쥐하고 예. 저하고 지휘도. 저희 아들, 딸, 며느리 전부 다 합쳐서 합창대원이고 합창대원의 3분의 1을 저희가 가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 가족이네요. 예, 그 문미래 권사님께서 얼마 예. 전에 또 저희 극동방송 뮤직 스튜디오에서 예. 노래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 또 연주회도 하시고 예. 음반 준비하고 계신데. 예, 그 출석 교회가 어디예요? 일이 성산교입니다. 일이. 예, 익산이라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제 성산교입니다. 그래 일이 익산. 예, 예. 그 합쳤어요? 합친 지가 벌써 한 20여 년 글쎄요. 됐어요. 예, 예. 근데 왜 일이라고 안 부르고 익산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일이 시고 익산군이었습니다. 이일이와 익산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합하는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이제 주민들이 서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데 익산군이 나름대로 이일이에 통합되는 것을 굉장히 꺼렸는데 그 조건으로 이일이 시를 빼고 익산군을 익산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익산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거기 뭐 폭발 사고가 예, 한 번 예. 있었죠 일이에. 예, 그렇죠. 거기 이제 원불교 본산지가 예,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원불교에 대해서 무슨 많은 통제가 있습니까? 뭐 노골적인 통제나 뭐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나 원광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 있는 대형 병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익산 시내에서 원불교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나 도에서도 상당한 경제력과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서서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익산 시내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해석도 합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익산 운영위원장이시고요. 또 육회협회 부회장이시고 또 양계 사업하시면서 선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심순택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사모님과의 만남에서 정략결혼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 결혼 잘했다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럼요. 네네. 그런데 좀 재밌는 추억거리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4월 5일이니까 식목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3년간 직장 생활을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그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자 해도 큰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계를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예. 옛날에 저는 이제 우리 사람이 닭 한 마리 사오라 그러면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 사다가 예. 목 비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예. 튀겨서 예. 털 다 빼고 그러죠. 그러고 했는데 예. 지금은 자동화가 돼 있죠. 완전 자동화죠. 완전 자동화해서 그냥 닭을 이렇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닭을 모셔온다고 그래요. 표현을.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어차피 도계를 하려면 이제 죽이는 과정도 그냥 자연사를 하게끔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다가 숨이 먹고 그러고 도계 라인을 통해서 도계돼서 컨베이어 나옵니다.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가면은 이제 예, 닭이 들어가서 젤로 나중에는 이제 포장이 다 돼서 나오는 시스템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되고. 예, 그런데 네, 미국에서 내가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여름방학 3년을. 예, 근데 거긴 농수산부에서 예. 나와가지고 급료를 해요. 예,
왜 이게 사람 입으로 그럼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철저하게 검열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이게 예. 슈퍼마켓으로 나가는데 예. 우리도 그런 제도가 아,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기도? 미국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AI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AI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60도, 70도에 삶아서 먹으면 이상이 없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것까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I에 걸린 닭은 도개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도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털이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 안 뽑혀요. 왜냐하면은 그 병원균 자체가 들어와서 체온 자체가 막 높아져 버리면은요, 닭이 이미 그 유일하게 그 전 세계에서 그 우리가 먹는 단백질 식품 고기 중에서 하얀색은 닭고기밖에는 없어요. 모든 그 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말고기 모든 게 다 적색이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닭고기가 하얀색인데요. 빨갛게 변해버려요. 피부 자체가. 그리고 AI 걸린 닭은 예,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린 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닭 자체가 하얀 닭을 보다가 빨간 닭을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개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도개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수의사분들이 2명, 3명씩 매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 절대 AI하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 닭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검열은 그러면 이제 엄격합니다. 지금 이제 닭 튀기는 예, 그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네, 개가 예, 있는데 예, 그렇죠. 예, 회사요. 브랜드가. 예. 예. 아니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닭을 기름에다 튀기는데 예, 그 기름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데는 싼 기름을 예. 쓰는 데도 있고 이제 예, 이런 거. 예, 예. 그거는 뭐 여기서 막을 수는 없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제 역할을 못 하고요. 아무튼 그 기름을 적어도 한 7번, 6번 정도 튀기고 다시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원가를 뭐 좀 아낀답시고 뭐 10번, 네. 12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름 색깔이 예. 이게 투명하지 않고 막 시커머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장을 못 하고요. 이제 나름대로 치킨 업체에서 책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셨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장로님? 어렸서부터 저희 집안이 믿지는 않았었는데 예. 저희 그 시골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를 거치고 이제 군대 가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요. 하여튼 신앙생활 뭐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때부터 가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노래 잘하는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예, 가정에 혹시 어떠한 문제로 말다툼이나 예. 언성 높인 적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이랍시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로서는 이제 장점인데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퉈본 적은 별로 없고. 없어요. 예. 애들하고는 애들하고도 다행스럽게 뭐 모태 신앙이지요. 애들은 신앙적으로 잘 자라 주었고 그리고 잘 순종하는 다 편이라서 교회 댕기고 예, 다 지금 뭐 직분 맡아서 저희 식구들이 성가대 앉으면은 꽉 찹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직 짝을 찾지 못해 싱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 워낙 결혼 정년기로 높아지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혼자 살겠다는 싱글들이 많아지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도 늦게 결혼을 한지라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할 인생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 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 좋은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꾸려 나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결혼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요즘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자매는 많은데 형제를 찾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신랑감이 많더라고요. 적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 낳는 것도 낳지 말자. 예. 나도 하나만 낳고. 예. 그래 최 아나운서도 하나요? 저는 하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예. 애국자는 한 4사람은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또 며느리를 보셨는데요. 예. 그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좋고요. 감사하지요. 네. 그 원래 그 이제 중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개를 한 친구가 강주현 PD입니다. 네. 그 극동방송이 익산 극동방송이 저희 그 집하고 같이 있어요. 이제 1층은 이제 사무실 뭐 몇 개 세내줬고 2층은 온전히 이제 극동방송이고 3층이 저희 살림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이 그렇게 지금 스튜디오가 있게 된 동기도 나름대로 이제 간증입니다. 이게 제가 극동방송 허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송신탑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말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냥 다들 놓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돈만 좀 준비하면 됩니다 하는데 돈 얘기하니까 그렇게 또 참 저 힘들어하죠. 점잖아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분이 협력을 해서 송신탑까지는 마련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지려고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적어도 2개의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방음 장치도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어서 여러 군데 건물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적어도 뭐 전세금이 뭐 1, 2억 그다음에 월세가 1, 200만 원, 뭐 리모델링비 한 5, 6천만 원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익산에서 좀 머뭇거리니까 대전 극동방송에서 날짜를 정해줘 버린 거예요. 방송 날짜를 2010년 11월 2일로 잡아를 준 거예요. 근데 저희가 8월 달까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IMF 때 조그마한 한 지금 극동방송 자리죠. 한 80여 평 땅을 하나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경제적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4달 남았는데 이 건축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할 수 있겠느냐 합시다 해가지고 일단 건축을 했지요. 건축을 했는데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초복, 중복, 말복을 거치면서 닭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들었는데 빚을 안 지고 그걸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11월 2일 날 이제 방송 송출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원섭 본부장, 그다음에 유진삼 과장, 그리고 그 김혜민이라고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아나운서로 왔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준비를 참 잘했으니까 몸만 들어오라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김혜민 아나운서가 정말 준비를 깔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 갖고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다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예요. 우리 이제 한 3, 4년 후에는 극동방송국이 생길 텐데 그때는 우리가 컴퓨터까지 다 준비할게. 진짜 그때는 몸만 두라라. 이렇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9월 달에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고 내년에 이제 방송국을 개설하게 되면은 저희가 방송국 다 짓고 모든 시설 다 갖추고 이번에는 컴퓨터까지 다 집어넣을 테니까 허가만 내주십시오. 허가는 이제 정부에서 해줄 거예요. 예. 네. 참 좋은 방송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사람들이 예. 거기서 희생을 해야 돼요. 예. 희생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복음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예. 제가 봐도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예. 방송국 하나 짓는 게 그럼요. 복음적으로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또 이렇게 전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익산 극동방송이 세워지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짝을 찾지 못한 싱글들 사연을 나눴었는데요. 저희 극동방송에서 또 이런 크리스찬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또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좋은 네. 믿는 신랑들만 많이 오면은 네. 처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오늘 사연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 앞으로 계획 또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에게 주신 삶과 그리고 사업장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는 삶을 좀 갖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더 큰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그리고 전북에서 열화와 같은 기도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극동방송 그 허가와 그리고 그 설립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원하고는 정말 그 허가가 나와서 허가만 내주시면은 그 나머지 몫은 저희 익산과 전북 그 성도들이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직까지 제가 보겠는데 그 충청북도만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거든요. 예. 충북은 대전 방송국이 워낙 그 주파수가 높아서 거의 다 들린다고 그러는데 전북은 익산을 벗어나면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전라북도의 익산에 정말 가장 큰 선물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